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만약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상담에 앞서서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다 올랐고, 오늘도 연이어서 국내 증시는 아침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현재 0.1%가량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3%가량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꿋꿋이 잘 버텨주고 있는 장입니다. 자, 미국 증시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으로 바뀌고 있진 않죠. 자, 근래에 들어서요,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근래에 물가가 계속 올라갔고요. 물가가 올라가고 또 고용지표도 좋으니 금리를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월 달에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긴 겁니다. 자, 올해 금리는 또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또 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가 아닌 또 0.5%까지 또 올릴지 모른다라는 이런 걱정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가 1월부터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요, 지금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요, 결국 2023년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제 침체, 경제 위기라는 말은 오늘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경제 침체,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경제 위기는 오진 않았죠. 자,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유럽이요, 올 겨울을 못 넘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또한 큰 영향이었고, 금리 인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유럽은 이제 올해 겨울을 못 넘기지 못하고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최근 들어서 유럽 증시를 보셨나요? 유럽 증시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좋죠. 자, 독일 증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프랑스 증시, 까스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결국은 거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유럽 증시도 결국 그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가 지난해 9월, 10월이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시장의 저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럽은 올라가지만 미국은 안 된다? 유럽은 올라가지만 한국은 안 된다?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도 올라가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사실상 우리가 이 넓게 보지 못하고 계속 그 한 가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2,5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2,5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 시장은 누가 봐도 상승인 거고, 만약에 이 자리를 넘지 못한다면 또 2,1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올라간다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차차 풀리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도 미국 증시가 뭐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저점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근래에 들어서 인버스를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전화와 유튜브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는요, 02-3772
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바로 생방송이 진행 중일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채팅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채택을 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상담은요, 바로 전화 연결인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그 할인이고에 네. 2,850원에 20%. 2,850원에 20%요? 네. 언제쯤 사셨을까요? 이거 얼마 안 돼. 한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그때일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지금 할인 이 회사도요. 네.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잘 잡으셨어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약간 좀 많이 올라와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매수하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할인의 경우에도 이 주가가 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는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네. 하림의 주가를 보면은 보통 하림은 이제 6개 업체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름철에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여름 복날, 그죠? 네. 실제로 보니까 2020년도에 여름 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네네. 근데 막상 7월, 8월 되니까 주가가 어때요? 빠졌죠, 그죠? 네네네. 네, 그 전에 올라오고 빠지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2021년도에 보면은 5월달, 6월달에 주가가 탁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막상 7월, 8월 이 여름철에 빠졌단 말이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흐름들을 잘 보면은 보통 여름 전에 움직여요. 네네. 그래서 겨울 시즌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봄부터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제가 볼 때 그 위치 그 이제 흐름에 네.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주가가 언제 저점을 찍었느냐인 거거든요. 네네. 지금 하림의 경우에는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 네. 매수 시점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욕심을 조금 더 부려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러면, 네, 선생님.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여기 자꾸 네. 멈추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래도 선생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네. 있을지 그게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다들 그 마음이 되게 급해요. 가격을 막 이제 가격이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말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한단 말이죠. 네네. 네, 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네네. 하림은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욕심을 부려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중간에 한 번쯤은 덜어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끌고 왔을 때 3,5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중간에 한번 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번 네. 절반을 수익을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분할로 매도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3,200원 정도에서 절반을 한번 팔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한 10%는 3,500원까지 보자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잘만 덜어서 욕심 부리지 네. 않고 가면 충분히 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이게, 옛날에는 네. 함 해다 요 중간에 안 했어가지고, 네. 이번에 그래 함 들어가 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삼성전기 네, 19만 원에 10%. 19만 원이요? 네. 아하, 그렇군요. 아이고, 네, 많이 떨어져갖고 걱정입니다. 우리의 삼성 경기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죠.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분명히 떨어져요. 네.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 갈 거라는 믿음이 있나 봐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후회가 되죠, 항상.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샀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죠? 네, 다 그때 좋다 그래가지고요. 그죠? 그런 확신이 약간 있지 않았나요? 네. 그죠? 그런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아, 이거 본전이 안 돼도 팔아야 되나? 이거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네. 하죠. 그죠? 네.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계속. 그래서 네. 보통 네. 이제 주식은 이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심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고 심리에 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은 쌀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삼성전기는 지금은 가격이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 가격이에요. 혹시 그래요? 그 추가 매수는 안 하셨나요? 추가 매수를 조금 했었어요. 얼마에 하셨어요? 몇 프로나? 한 2% 한 것 같아요. 가격은 기억 안 나세요, 혹시? 가격은 잘 기억 안 나세요? 20만 원대 한 것 같아요. 20만 원대 했다고요? 예. 아이고, 높이 하죠. 굉장히. 그래서 단가를 조금 그게 낮춰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이거는 뭐 22만 원, 21만 원에 사신 거네요, 거의 그러면. 네, 그거 어때요? 아이고. 21만 원 정도에 자, 된것 이렇게 보면 같아요. 참 허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필이면 최고점에 샀을까? 뭐 이렇게 허탈하지 않아요? 그때 말이에요. 그쵸? 그때요. 아이고.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방송을 믿을 게 아니라 내가 네.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네, 판단은 그때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주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맞아요. 그걸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보고 네. 선생님들 그거 하는 거를 많이 봐서 이제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네. 주식을 하기 전에는 먼저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글쎄요.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예, 예. 네. 그리고 삼성전기는 지금은 추가 매수한다면 차라리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다면 14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근데 14만 원 아래, 예, 14만 원 아래 예. 있을 때. 예. 왜냐면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달에 이제 시장 저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11월 달부터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 의미는 10월 달에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라면 거기에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기는 추가 매수 시점을 한번 놓쳐가지고 차라리 이 종목은 지금 그래도 아직은 막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추가 매수의 타이밍은 14만 5천 원 아래입니다. 예, 예.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네.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낮춘다면 목표 주가를 18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아마 수익에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 18만 원까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네.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뭐 추가 매수할 때나 종목 매수할 때도 한번 질문 주세요. 먼저. 예,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룡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여기- 때문에? 네. 대창 단조를요. 네. 9,000원에 작년 12월 달에 샀어요. 제가 매수했어요. 네. 12월 달에 이게 쭉 빠졌다 이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엉엉거리 올라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대표님. 아, 참. 지금 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작년 12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다시 올라온 것도 진짜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네? 다시 올라온 것도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뉴스들 한번 이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응? 그 당시에. 특별한 건 잘 몰라요, 제가요, 선생님. 몰라. 아, 어떡해요. 이게 북한에 연결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지금 막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막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해서 테마가 한번 있었어요. 네네. 네, 거기에 대창단조도 같이 테마에 좀 엮였던 기업이에요. 아, 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사는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아, 어떻게 모르고 사는데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죠? 사고 나니까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알고 사도 수익이 나기 네. 어려운 게 바로 주식이에요. 네. 그런데 하물며 모르고 사면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9,000원에 매수하셨죠. 네. 그러면 저는 매수가 꼭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다가 또 못 팔아요. 네. 저는 그냥 아니야, 팔 거예요. 네, 8,500원 가격 기억하시다가요. 8,500원 정도 가격 오면 차라리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8,500원이요? 네, 그리고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주식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나. 왜냐하면 네. 더 손해봐요. 네. 알았어요. 이거는 공부를 해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네.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몰라. 공부도 해. 손해밖에 네. 안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하고 싶으시면
네. 작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냥 재미삼아 하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조금씩 네. 늘려나가는 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만약에 한다면 작은 금액으로 처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네. 네. 아시겠죠? 네네, 그렇게 할게요. 네, 팔고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 대표님 방으로 들어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 저,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HDD 바이오 센서. SD 바이오 센서요. 예. 이제 29,200원에 5%인데요. 네.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죠? 아, 지금 오늘 29,2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이 5%. 예. 자, 근데 지금 혹시 오늘 뉴스 안 보셨어요? 예, 못 봤는데 지금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켜보니까 그냥 조그맣게 켜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그래요. 좀 상담 좀 주가 이제 네. 기업이 기업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건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SD바이오 센서는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목표 주가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하향 보고서가 나면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가의 하락 원인은 실적 부진에 따른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29,200원에 매수를 하시셨으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큰날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먼저 이걸 구매해도 되겠는가 싶어갖고 그걸 상담을 네. 하려고 몇 번 하다가 전화가 안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있다가 다 내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도 기업명이 좋더라고요. 뭐 보유 재무 구조도 괜찮고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이렇게 그냥 배랑간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지금 오늘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왜 이렇게 좀 급하셨어요. 글쎄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지금 결국 연결이 된 거란 말이죠, 그죠? 예, 몇 번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시간 아이고. 내에 들어를 못 가가지고 자꾸 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SD바이오 센서는 그 당시에도 제가 만약에 상담을 했다면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드렸겠죠. 다른 종목을 보라고 얘기했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체외진단 키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쪽 사업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지금 거품이 덜 빠진 사업이에요. 회사 자체적으로 좋죠. 눈에 보이는 건 좋아요. 하지만 피크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 관심이 들어오기에는 즉 저점을 잡았다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SD바이오 센서는 그래도 다행히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예. 손실 보고 나올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오늘 떨어졌지만 조만간 반등 잡히면 3만 원 정도에선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차라리 정리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오늘 흔들렸다고 해서 바로 팔 필요 없습니다. 3만 원까지는 반등 나올 거고 그때 나오시면 돼요. 잘 아시겠죠? 크면은 안 되겠죠? 어떤 크게요? 추매요. 추매요? 예. 안 되죠. 추매 제 말의 뉘앙스에서 느껴지죠, 그죠? 뉘앙스에서 느껴지잖아요.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 추매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 5%밖에 안 되니까 추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네,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욕심 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오시면 됩니다. 예. 네, 다음에 연락 주시고 매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스튜디오. 네. 드래곤, 예. 81,000원에 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81,000원에 5%요? 네. 어허. 뭐, 추가 매수를 조금,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좀 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려봤어요. 81,000원이면 가격이 지금 뭐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네. 추가 매수 이제 비중이 5%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네. 욕심이 좀 나시는 거잖아요. 이제 저 단가도 좀 낮추고 그쵸. 이것이 좀 엔터주들이 다른 건 잘 올라가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네요. 엔터주들이 다른 게 뭐예요? 혹시 SM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유, 그거는 다른 거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지금 네. 넷플릭스 드라마 쪽이 지금 다시 또 흥행을 또 이뤄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흥행하기 전에 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바로 네.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많이 빠져 있고 가격적으로도 네. 괜찮아요. 근데 추가 매수 가능하죠. 근데 아. 이왕이면 좀 좋은 가격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왕이면 싸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는 75,000원 정도? 75,000원 네. 정도. 75,000원. 네, 그렇죠. 75,000원 저는 최대한 아래에서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7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뭐 끌고 가면, 제가 네. 볼 때는 위쪽으로 한 뭐 9만 원 정도까지도 끌고 가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잘 하시고 올라갔을 때 네. 9만 원에서 잘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75,000원 정도 그 아래서 이제 네, 웬만하면, 그거를 네, 다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지금은 뭐 해도 그 별 차이가 안 나니까 별 볼일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왕이면 싸게 하자. 네. 이왕이면 싸게 하자. 네. 네. 잘 알겠어요. 그럼 9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네요. 네, 9만 원까지 좀 보셔도 봐도 돼요. 되겠습니까? 네, 보셔도 됩니다. 네, 뭐 좀 오래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상하게 질질 좀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미련이 많나 봐요. 지금 막 하시고 싶어가지고. 네, 네. 네, 그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동국제가. 동국제강?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9,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 19,800원에 15%요? 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어요. 네. 보셨죠? 뭐 분할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 포항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요? 네, 아이고 모르셨구나. 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좀 바뀐 게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걱정거리를 좀 안고서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죠? 네.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보면 철강주들 잘 올라가요. 네. 철강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매년 3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양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양회? 네. 네. 중국 양회가 3월 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화학업종과 철강업주가 대표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뭐가 있을까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아마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동국제강은 지금 이 시세는 양회까지 기간은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네. 당분간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19,800원이라는 가격까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욕심이고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17,000원 왔을 때 상당히 필요한 시기는 바로 이 시기예요. 17,000원 왔을 때 이거를 팔 것이냐 조금 더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전화 연결이 어려우시면 혹은 뭐 저하고 연결이 안 되시면 다른 멘토님한테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나 전화 연결이 좀 어렵다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17,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안내해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말 동안에 알찬 강연회 소식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분당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분당 역시 제가 처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또 준비를 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매번 강연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잘못된 방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데 몇 가지만 잘 잡아놓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강연회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방송에서 또는 다른 시간대에 이야기,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막혀있던 그런 것들이 시원하게 뚫릴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오셔서 강연회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시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예요. 자, 매수 가격은 77,000원이고 5%. 자, 향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 사실 제가 볼 때는 욕심이 좀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주가가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상태고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도 못 팔았거든요. 그리고 전망이라는 걸 물어본다는 건 여기서 더 올라갈 걸,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뭔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 좋아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2020년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번에 반등이 나왔고 한데 그 다음에 거래가 부족하네요. 다음에 거래가 부족하다는 건 이미 좀 많이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스모 신소재는요, 이번에 다시 75,000원 이 자리를 부근에 오거나 이 자리 넘어서면 그때는 수익을 챙겨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목표 밴드는 75,000원에서 78,000원 이 정도 안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아쉽다면. 하지만 이 가격대 75,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깔끔하게 수익 챙기고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한국 맥널티예요. 자, 매수 가격은 6,800원에 7%.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6,800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어찌 보면 안 보이는 가격은 아닙니다. 정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힘들어요. 왜 이 종목을 샀을까라는 사실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 주식을 오래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래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산다고 하면 우리는 유통기한을 보고 브랜드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 맥널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수는 지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셨다는 거죠. 이 종목은 언제 올라온다라는 건 거래가 들어올 때라고 저는 대답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만 저는 거래가 들어온다면 7,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올 때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지는 종목이라 올라오는 시점에 맞춰서 그냥 7,000원에 걸어두시고 팔고 나오자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요, CU 메디칼입니다. 매수 가격은 14,200원에 1,420원에 10%. 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1,420원에 10% 비중. 자, CU 메디칼 이 회사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헬스케어, US케어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CU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 회사는 이제 제세동기라고 아시죠? 심장 박동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제세동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꾸준하게 사실 응급용 매출 쪽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회사는 약간 테마 의존도가 높아요. 왜냐면 헬스케어 쪽 관련 종목들이 보면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어떤 재료가 오면 탁 올라가요. CU 메디칼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은 괜찮아요. 괜찮은 가격이고 기다리면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팔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거래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좀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적절한 가격에서 나오겠다 생각하신다면 저는 1,6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등시 1,6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을 챙겨도 되고 만약에 1,600원 왔는데 그때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면 조금 더 올려다 보셔도 괜찮아요. 테마는 이제는 조금씩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끌고 와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PS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이 43,200원인가? 네. 비중은요? 한 5% 됩니다. 그래요. 네. 43,0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최근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알고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뭐 어디 방송에서 나왔나요? 아니 보고 네. 있었는데 방송에서 아, TSE가 그래요?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네.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것도 그날 2,000원 떴는데 내 밀렸을 때 샀거든요. 아이고, 이게 차트를 보셨군요. 네. 근데 제 눈에는 차트를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요? 타이밍이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TS 회사는 이제 우리가 OLED라고 들어보셨죠? 예. OLED 패널 있잖아요. 그 네. OLED 검사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TSE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근래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종목들이 가끔씩 툭툭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IT 기업들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IT 쪽이 움직일 때는 항상 보면은 반도체 쪽이 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비주들 있죠. 그쪽은 조금 뒤늦게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TSE도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직 그 저점은 잡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저점 얼마인가요? 이 종목은 45,000원을 확실하게 넘어가야지 이제는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하게 45,000원 넘어갔을 때 사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어쨌든 샀잖아요. 샀으면 가야죠. 네, 이미 지금 샀는데 어째요? 지금 이미 뭐 주가가 높은 데 산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저는 5% 사신 건 혹시 추가 매수 막 분할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밀리면 그쵸. 밀리면은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비중 보니까 그러네요. 나중에 35,000원 있죠. 35,000원이요? 네, 3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추고 목표 주가는 5만 원까지 일단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니요.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올라가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5만 원에 매도하시면 돼요. 35,000원 되면 35,000원 되면 혹시나 추가요? 네, 혹시나 3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가져가라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LS 세미콘 네. 77,70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LS 세미콘이요? 네네. 근데 네, 지금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상단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 네, 목표가를 몰라가지고요. 오늘 좀 올라가긴 하던데 네.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목표 주가가 네네. 자, 지금 LS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OLED에 대해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그죠? 관련 네네. 종목들 좀 늦는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 구동칩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지금 보면 조금은 빨라요. 앞에 있는 종목보다는. 그래서 지금 네네. 최근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LS 세미콘이 10만 7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10만 7,700원. 네. 추가 매수는 밑에서는 안 하셨어요? 예. 아래에서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거의 왔는데 지금 타이밍이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데요.
물론 아. 물론 지금 가격도 괜찮은데요. 네. 만약에 그 추가 매수를 밑에서 하셨다면 더 훨씬 좋았겠죠. 근데 왜냐면 그 매수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단가 차이가 그렇게 별로 안 나요. 예, 제가 지금 목표가 추가 매수를 해봐야. 예, 그죠? 아니 추가 매수보다 목표가가 알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했다면 조금 더 이제 수익이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쉬워서. 예, 자, LX에미코는 지금 일단 이 기업은 11만 원까지 먼저 보시고 12만 원이요. 네, 11만 원 왔을 때 그때 한 번 또 봐야 돼요. 더 올라갈 수도 아. 있어요. 12만 원요? 11만 원. 11만 원. 11만 원을 먼저 네. 목표 주가 보시고 12만 원 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네. 여기서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분도 12만 원 정도 오면은 절반 정도 팔고 먼저 네네. 그리고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유튜브나 네. 아니면 이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연락 네.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예, 연락 주셨나요? 동부건설이고요. 네, 그 매수가가 7,920원이고요. 7,920원. 네. 예, 비중은 27%. 매수를 혹시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하신 거 맞아요? 예, 예, 예. 그 제가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때 잠깐 뭐 좀 바빠가지고 못 봐가지고 못 해갖고 매도를 못 했어요. 아니, 이거 한 번만 준 게 아닌데요. 매도 기회를.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 작년에 매수 줬어요. 그죠? 이게 지금 12월 달에 한번 올라왔었죠. 예. 근데 예. 올라왔다가 그냥 바로 빠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 수익이 있었어요. 이때 못 보셨어요? 이때 보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까워서 제가 못 판 못 거죠? 봤는데. 아까워서 못 판 거 1월 아니에요? 1월 때까지 이거 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거 다음에 올라오면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팔아야죠. 왜냐면 또 근데- 올라오면 또 빨리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한 9,500원까지 보고 있다가 네. 못 팔았어요. 보고 있다 이거 안 판 거네요. 보고 있다 못 팔았다는 거. 예. 예. 아이고야.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그냥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매수 가격이 7,900원대니까 수익만 내고 나오면 되지 않나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럼 8,000원, 8,500원 정도 보시고 예, 근데 예. 8,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왔다 예. 보이잖아요. 그럼 8,500원에 매도 걸어 예. 놓으세요. 그렇게 팔고 나오세요. 그렇게 네. 할까요? 네. 그 추가 매수는 좀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그럼 만약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해도 된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를 높게 제시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짧은데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도 하고 예. 이게 8,500원까지 사실 금방일 것 같지만 또 이게 옆으로 길게 지다 보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질 예, 수도 예.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여기에 만족하시면 돼요. 더 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엔템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5,500원에 네, 15%요. 65,500원에 15%요. 예. 아이고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손실 때문에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잘 사서 매수해서 수익 나오고 계시네요. 자, 일단 이 회사의 경우에 지금 이제 어쨌든 2차전지 쪽 보고 사신 거잖아요. 이 회사도. 그렇죠? 2차전지 쪽 보고 사셨고 최근에도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약간 또 들썩들썩 테슬라 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엔케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해액 쪽 사업을 하고 있어요. 2차전지. 그래서 지금 회사의 경우에는 실적을 잠깐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영업이라든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잡히진 않아도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엔캠은 조금은 끌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그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 회사를 살 때 매수하실 때 네.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거 얼마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있나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네. 길게 가면 10만 원이고, 네. 예, 조금, 그리고 지금 제가 한 8만 원 선에서 매수를 그래요? 하거나 싶다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 물어본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본인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너무 과하게 높다. 그러면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못 팔아요.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첫 번째 10만 원이라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달성 못 될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8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도 이 정도면은 팔고 나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엔캠은 8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래도 수익이 꽤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 올라오면 그때 수익에서 잘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하지 할까요? 마세요. 아니에요. 하지 말고 다른 아이고, 쪽으로 이 종목밖에 없어요, 주식이? 아, 이 종목이 지금 수익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종목들도 제가- 좋은 종목 많아요. 네, 이거보다 제가- 훨씬 더 수익 많이 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꼭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다른 네. 종목들도 한번 보시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전화 연결 되셨어요? 네, 여보세요? 네. 네, 황민영 멘토예요. 지금 연결 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나이요. 네. 코나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2,500원에요. 네. 7%요. 아, 2,500원에 7%요? 네. 아, 좀 아쉽네요. 탁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자, 혹시 그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지금 네. 딱 사자마자 떨어졌죠?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최근에 보면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지금 빠졌어요. 근데 네, 저도 오늘 그 실적 봤거든요. 이거 그쵸. 애플 페이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네. 했는데. 애플페이가 삼성페이 네. 아시죠? 네네. 삼성페이하고 애플페이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혹시 그 차이 아시나요? 아니, 잘 몰라요. 모르죠.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은 카드 단말기가 있잖아요. 네모난 카드 단말기, 그죠? 좀 네네네네. 도톰한 거. 네. 일반적으로 보통 다 그거 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버스 같은 데 가면은 좀 큰 T라고 쓰여 있는 큰 그 카드 단말기도 아시죠? 네네.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가 좀 달라서 삼성페이에서 되는 카드 단말기에 애플페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뭐 사실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안 되던 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거 페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걸 떠나서도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네네. 신용카드에 보면은 이제 그 금박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네, 코나이가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이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뭐 잠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다 또 이 회사는 또 재료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뭐 걱정되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지금은 실적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고요. 저는 최소한 25,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뭐 팔고 나와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저는 그래도 2만 네, 원까지는. 네, 그래서 저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오늘 뭐가 별로 안 좋았다고 나와서 네. 그래서 걱정돼가지고요. 걱정 안 하다가. 아니, 근데 보니까 주가가 오늘 0.9%밖에 안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네, 뭐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이 회사도 지금 보면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잡아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25,000원까지 끌고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어떤 예. 경우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카카오뱅크요. 카카오뱅크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28,000원에 30%요. 28,000원에 30%요. 예, 예. 주가가 참 매기 없이 탁 떨어져가지고. 근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회사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고질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뭐 SM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사업을 하고 있죠. 문어발식으로, 그죠? 예, 예전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오긴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카카오 예. 모빌리티 쪽, 택시 아시죠? 거기서도 예. 지금 이제 일감을 또 몰아주고 이런 문제들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그래서 예. 좀 이리저리 좀 치이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카카오뱅크는 회사도 괜찮은 회사인데, 좀 가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매수한 가격이 28,000원이면, 그래도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예. 있는 가격이니까, 예. 지금은 좀 불안하죠. 예. 불안하시면 비중만 좀 줄이세요. 3만 원 정도, 비중만요? 네, 3만 원 정도 오면요. 수익이니까 3만 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거예요. 뭐 절반을 예. 줄이셔도 괜찮고 10%를 예. 줄여도 괜찮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예, 예. 이거는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만 원 정도 오면 예. 1차로 한 10% 정도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회사 이 종목은 좀 밑에서 사신 거잖아요. 좀 길게 가실 생각이신 거죠. 예, 예. 그죠? 쌀 때 사셨으니까. 그 2차 목표 주가는 35,000원. 그래서 35,000원 오면은 3분의 1 또 정리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올라가면서 이거는 네. 사실 목표 주가가 얼마까지다라고 지금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좀, 이 정도면 좀 수익 만족할 만하다라고 싶을 때 그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제가 작년에 샀는데, 네. 3만 원 올라갔다가, 네. 3만 원 또 미끄러지고, 네. 또 한 달 또 있다가, 또 네. 3만 또 150원 올라갔다. 있다가, 또 미끄러지고. 예, 또 미끄러지고, 네. 진짜 3만 원을 못 넘어가요, 이 카카오가. 근데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가다가 보면 이게 또 막히고, 올라가다 막히고, 계속 그 가격에 막히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죠? 들어보셨죠?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그럼 이 자리는 예. 또 고점, 이 자리를 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계속 터치하고 있다는 건 넘어가기 위해서 터치를 하는 거지, 이 자리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가격을 계속 터치한다는 건 이제 넘어가기 위한 터치 과정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 3만 원에 10%, 그 다음에 3만 5천 원에 10%, 나머지는 끌고 가다가 정리.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강연에 잊지 않으셨죠? 분당에서 합니다. 분당, 그리고 분당 지역에 주변에 계신 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